수업을 하실 때 줌을 활용해서 학생들과 함께 수업하는데 도움이 되는 활용법 몇 가지를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무료로 회원 가입을 하시면 그리고 프로그램을 설치하시고 나고 실행하신다면 이런 화면 보실 것입니다. 먼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설정입니다. 톱니바퀴를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서 기본적인 설정들을 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보고 싶은 것은 더 많은 설정 보기입니다. 이것을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은 설정 화면이 뜹니다. 저는 미리 좀 띄워놨는데요. 프로필을 먼저 클릭하셔서 이 프로필 화면을 보시면 여기에는 개인 회의 아이디가 보여집니다. 그리고 개인 링크도 보여집니다. 개인 회의 아이디는 두 가지 형태, 즉 숫자와 또 문자로 된 링크로 된 개인 회의 아이디가 보여지고요. 링크는 말 그대로 접속할 수 있는 링크를 의미합니다. 무료 회원 가입자들은 이 개인 회의 아이디를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원 가입 시에 기본으로 지정된 이 아이디를 가지고 수업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주로 이 번호를 활용해서 제공을 해주는데요. 학생들에게 이 번호를 제공해주면 학생들은 수업 때마다 이 번호를 입력하고 채팅방에 합류할 수 있고 수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본 설정들은 대부분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건들지 않아도 되십니다. 이 개인 번호 아이디를 확인하셨다면 다시 프로그램으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새 회의를 시작하시는데 먼저 새 회의 옆에 있는 화살표를 클릭하시면 여기 항상 내 개인 회의 아이디를 사용해서 수업을 여는 것에 대해서 체크 표시가 있습니다. 여기를 항상 체크 표시로 해주셔야 새로운 회의를 여실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개인 아이디를 활용한 새로운 채팅방을 만들게 됩니다.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참여할 때 컴퓨터로 접속하셨다면 이런 화면이 뜨는데요. 참가하시기 이전에 스피커 및 마이크 테스트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밑에를 클릭하시면 먼저 벨소리가 들리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들리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현재 연결되어 있는 스피커 옵션 중에 하나씩을 선택해 보시면서 들리는 확인되는 것으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얘를 누르시고 다시 마이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역시 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시고 어떠한 마이크를 사용하실지도 결정하신 다음에 예라고 누르십니다. 그 다음 컴퓨터 오디오로 참가를 누르시면 다시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그 다음 컴퓨터 오디오로 참가를 하시면 이제 방이 완전히 개설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스피커 및 마이크 테스트를 한 번만 해주셨다면 다음부터 연결하실 때는 그대로 컴퓨터 오디오로 참가로 수업을 개설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만들어 두었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항상 켜놓는 것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참가자 관리, 그리고 채팅입니다. 제가 학생을 한 명을 가상으로 참여시켜 보았는데요. 이렇게 참여시켰을 때 그 학생을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시면 이 엘버라는 학생을 제가 마음대로 음소거 해제를 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음소거 해제가 가능하고요. 다만 학생이 개인적으로 음소거를 했을 때에는 음소거 해제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해제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에게 메시지가 가서 그러한 요청이 왔는데 음소거를 해제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메시지가 보여지고 학생이 선택해서 음소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아래 모두 음소거 해제, 모두 음소거라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많은 경우 일일이 음소거 해제를 하지 않으시고 한꺼번에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수업을 진행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모두 이어폰을 착용하는 것이 노이즈를 줄이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또한 동시에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마이크를 꺼두도록 하는 것 또한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마이크를 꺼둘 때 화상까지 켜있지 않다면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할 때 수동적으로 참여하게 하는데 조금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요청한 것 같이 화상을 켤 수 있도록 요청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채팅창을 보시면 채팅을 모두에게 입력하실 수도 있고 필요한 경우 한 명만 선택해서 비공개로 채팅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채팅들은 모두 다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도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반응도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반응들은 이런 박수나 혹은 손가락 반응도 있고 학생들의 경우에는 손들기라는 옵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발표를 하고 싶은 사람을 손들게 하실 수도 있고 혹은 그러한 것들을 반응들을 쓸 수 있도록 유도하셔서 수업이 좀 더 활동적으로 흘러가게 도움을 주실 수 있겠습니다. 화면 공유하는 옵션들을 몇 가지 좀 보여드릴 텐데요. 수업을 하실 때 그 화면 공유가 굉장히 효과적으로 활용됩니다. 먼저 화면 공유 버튼을 누르시고요. 세 가지의 공유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 첫 번째는 단순하게 화면을 공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유를 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혹은 여러 가지 열려있는 창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그 창만 공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다른지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화면 전체를 공유하는 경우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화면 전체가 공유되지만 세로 공유를 누르고 어떤 한 창만을 선택했을 때에는 지금 녹색 선이 이 제가 공유한 창 기준으로만 되어 있는 것을 보실 겁니다. 그래서 이 창만 학생들에게 공유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컴퓨터가 화면이 모두 다 공유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이렇게 창만을 공유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공유 기능은 화이트보드 기능입니다. 화이트보드를 사용하시면 학생들이 칠판처럼 이것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사만 이렇게 작성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학생들도 역시 이 화이트보드에서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는 이러한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리기나 도장 같은 여러 가지 옵션들도 제공하기 때문에 교사는 이러한 것들을 잘 활용해서 수업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빈칸을 만드신 다음에 그 빈칸 채우기 활동을 진행하신다든지 그림을 채워놓고 같이 완성하게 하는 활동 등 세미나리에서 활용할 수 있는 활동들이 여기에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텍스트를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신 것들을 이동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칠판 기능은 잘 활용하시면 오프라인에서 수업하시는 것처럼 그런 칠판 기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공유하는 다른 방법은 동영상을 공유하는 방법입니다. 화면 공유를 누르시고 동영상을 공유하실 때 이 아래 하단 쪽 왼쪽 하단에 보시면 컴퓨터 소리 공유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하시면 우리의 마이크 소리가 나가는 것도 있지만 컴퓨터에서 나가는 자체적인 소리가 나갑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재생할 경우에 그 동영상의 소리가 선명하게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전체에 무언가를 공유하면 그 화면이 나가면서 데이터를 많이 먹고 그러면서 이렇게 렉이 걸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고급 옵션으로 가셔서 화면의 일부만 공유하시면 됩니다. 이 옵션으로 공유하면 좋은 것은 이렇게 공유하자 하는 창을 마음대로 움직이실 수도 있고요. 크기를 마음대로 조절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를 원하는 창을 무조건 크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조절하셔서 최대한 줄이신 다음에 그 부분만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선택하셔서 공유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공유할 때에는 학생들이 볼 때 렉이 적게 걸고 데이터를 그렇게 많이 먹지 않는 상태로 변하기 때문에 동영상을 그냥 전체 화면으로 공유하는 것보다는 좀 더 원활하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셔서 수업을 하실 때 대부분의 가정에는 사실 웹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유드릴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일단 컴퓨터를 메인으로 하셔서 여러분의 개인 아이디로 접속을 하신 다음에, 그리고 여러분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셔서 같이 접속하시는 겁니다. 휴대전화는 따로 가입하지 않고 그냥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의 방 회원 개인 아이디만 입력하셔서 이렇게 저처럼 엘버라는 이름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저는 엘버라는 이름으로 접속했는데요. 여러분은 다른 이름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름을 바꿀 수도 있는데요. 학생들이 여기에 이름들이 명확하게 기록되지 않았을 때 확실히 하기 위해서 여기 이름 바꾸기 기능을 사용하셔서 교사 2로 바꿔보겠고, 제 것은 교사 1로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이름 바꾸기를 통해서 제가 이제 교사 1, 2로 구분을 해놓았는데요. 이렇게 된 경우에 핸드폰을 통해서는 여러분이 마이크와 카메라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교사 2를 통해서 핸드폰이 교사 2니까 핸드폰이 되는 교사 2로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 교사 1로는 지금 말씀드린 모든 기능들을 시연하고 공유하고 보여주시는 용도로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수업을 하실 때 웹캠이 없더라도 여러 방향으로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 여러분이 사용하는 메인 컴퓨터의 소리는 꺼두셔야 소리가 중첩돼서 들어가지 않게 됩니다. 이제까지 기본적으로 줌을 여러분의 수업에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